자, 강동의 23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좀 유명했었던 문제인데 들어갔네요. 어디 나온 문제집? 어떤 문제집이 나왔었던 건데? 보세요. 앞면은 흰색이고 뒷면은 검정색인 100장의 카드가 있어. 그냥 숫자 없어. 앞뒤 색깔만 결정되어 있는 거야. 앞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전부 흰색이 보이도록 100장의 카드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이제 1번부터 100번째까지의 카드가 100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거야. 쫙 한 줄로 늘어났어. 강동이가 한 줄로 놓인 카드에 2의 배수에 위치한 카드를 뒤집었어. 일단 첫 번째 2의 배수를 뒤집었어요. 카드를. 그 다음에 이어서 개척이가 두 번째, 세 번째 배수, 3의 배수에 있는 자리의 숫자를 뒤집었어.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실이가 5의 배수에 있는 카드를 또 뒤집었어. 이렇게. 그래서 진실에 지나가는 놓인 카드 중에서 앞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흰색이 보이게 되는 카드는 몇 장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직접 해보셔도 돼요. 해봐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집합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2의 배수의 집합을 A, 3의 배수의 집합을 B 라고 하고 5의 배수를 C 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우리가 아는 문제야. 여기가 이제 A고요. 이렇게 B가 있을 거고 C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는 한 번씩 뒤집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흰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검정이일 거야. 여기 있는 애는 한 번씩 뒤집었으니까 검정, 여기도 검정이지.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왜? 2의 배수 중에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은 한 번 뒤집었을 거 아니야. 돼요? 예를 들어서 2 같은 애들은 뒤집어져 있죠. 그 다음 안 건드릴 거 아니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는 흰색이겠지. 왜요? 여기 이제 6 같은 건데 2가 뒤집고 3이 한 번 더 뒤집었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도 2하고 5의, 그러니까 10 같은 경우는 2가 뒤집었는데 5의 배수를 한 번 더 뒤집어서 다시 흰색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흰색이에요. 여기도 흰색이고. 그럼 여기 가운데는 뭐겠어요? 검정이겠죠. 30 같은 경우 2가 뒤집고 갔다 3이 뒤집고 갔는데 5의 배수가 또 뒤집고 갔어요. 그럼 다시 검정이 된 거죠. 그럼 이 바깥은요? 바깥은 흰색이죠. 아무도 뒤집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계속 세면 되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할 일이 있다고? 자, N의 A 교비 몇 개예요? 2와 3, 6의 배수예요. 그럼 몇 개야? 16개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N의 비교 C는요? 여기죠, 비교 C. 여기. 몇 개예요? 3과 5의 15의 배수예요. 그러면 6개인가요? 그 다음에 N의 C교 A. 몇 개죠? 2와 5, 10개.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구해야 돼요. A, 교, B, 교, C. 6개? 아니다. 30이니까 3개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 몇 개 있죠? 얘에서 3개 빼니까 여기 13개. 맞나요? 여기는 3개. 여기는 7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셔야 돼요.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에서 계산해야 되죠. 이거 나와 있잖아. 뭐 NA, MB, NC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 바깥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문제 이해했나요? 강의 없고 방문 19번으로 갑시다. 혹시 지나가는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숙제는 한 거야. 광문의 19번을 보죠. 이게 얘들아 그 상중하가 써 있는데 이게 그 만든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중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게 주인데 상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상중하에 영향을 미치지 마세요. 모의고사도 아니고 20번이랑 22번, 30번 안 푸는 것처럼 난 상이니까 안 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풀어봐야지. 쫄지 말고. 어떤 애들은 저번에 보니까 상 빼고 다 풀던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19번 보죠.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웨이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는 애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A라는 애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 1, X, 5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거 내보세요. 모든 원소가요. 그러면 A는 뭐예요? 이거겠죠. 2하고 3하고 4겠죠. 이건 뭐 어려운 것 같진 않고. 문제는 이거죠. 집합 B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 X가 A이다 라고 했어요. 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어떤 원소 집합 B에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원소 X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이면 뭐라 했지? 하나 이상만 이라고 했어요. 하나 이상만 뭐라고요? 이 X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두 집합 A, B의 순서 사이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전체는 다 적어놔야겠다. 1, 2, 3, 4, 5, 6까지지? 올라가고 6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의 질문. A는 정확하게 2, 3, 4가 맞아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죠. 거기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요거에 부분 집합이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가야죠. 공집합이 아닌 그럼 첫 번째 1번. 만약에 A라는 애가 2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1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1만 B에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어떤 원소 하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원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응? 어떤이라고 했잖아. 모든 원소가 아니야. 어떤이야 어떤. 어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2의 다섯째 볼게요. 두 번째. 똑같이 A가 이번에는 4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2가 B에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도 2의 다섯 제곱이 되죠. 왜요? 어차피 순서상이잖아. 이거, 콤마, 이거니까.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니까 상관없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물어봅시다. 만약에 두 번째, 부분집합이니까 A가 2하고 3을 갖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돼요? 질문인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2가 아니지 1이 B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2의 다섯째. 세 번째 그럼 A의
3하고 4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2가 B에 들어가니까 2에 5,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질문, 네 번째. 만약에 A가 2하고 4를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4제곱이라고? 왜요? 왜 이 4제곱이에요? 아,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떤 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만 있으면 되다니까. 하나 이상이에요. 아니 1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2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뭘 빼요? 이게 뭐야? 1, 2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죠. 맞아요? 1, 2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에서 1, 2가 안 들어간 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1,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어렵나요?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1이 포함되네 2에 5제곱개 2가 포함되네 2에 5제곱개 거기서 둘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4제곱 한번 빼자고요.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5번째 또 질문이에요. A가 2하고 3하고 4면 어떻게 돼요? 위에랑 같아요? 들려요? 같죠? 같아요. 3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3은 똑같아요.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3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질 때는 그냥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묶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써도 돼. 얘랑 1번이랑 3번이랑 묶어도 되고 2번이랑 3번이랑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3은 뭐 넣냐 맞냐의 차이 있잖아요. 다음은 뭐야? 누구지? 누가 하고 있지? 괜찮죠? 이해했어요? 2화로 갑니다. 2화. 2화. 예. 2번. 2번이 뭘까? 궁금하다. 2번이 왜 뭐가 문제일까? 자. 어려웠나요? 자, A가 1, 2, 3, 4예요. 뭐 해설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를 적어도 한 개 가지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이에요. 자, 홀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진 부분집합의 개수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 갖는 거니까? 그쵸? 적어도 하나 갖게 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렇게 풀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홀수를 적어도 하나 간다고 했으니까 홀수가 없는 걸 빼면 되잖아요. 전체가 2의 4제곱이고요. 여기서 홀수가 포함되지 않는 걸 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질문은 이거죠. 진부분집합 뭐예요? 자기 자신 뺀 거 아닙니까? 얘가 답이 틀린 건가? 답이 틀린 것 같기도 한데 답이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16 빼기 4에서 12개인데 여기에 요
여기 12개의 전체 집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네요. 그럼 빼야죠. 이게 답이겠지? 왜 답이 잘못돼 있어? 3번이 아니에요? 4번으로 돼 있네? 이 풀이가 틀린가? 홀수를 적어도 한 개 가진다니까. 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 뺀 거니까. 아니죠.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답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뭐죠?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합이랑 명제는 정말 뭐랄까 말장난을 할 수 있어요. 말장난에 너무 놀아나지면 안 됩니다. 전체 집합이 12의 자연세조 세조건 P라는 녀석은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니까 집합이 2하고 6이죠? 될 거고요. Q랑 R이 또 있는데 Q이면 not R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Q가 전부 차유입니다. 그러면 Q가 R의 여에 들어가고 다시 얘기하면 R이 Q의 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P의 여가 Q의 여에 들어가고 그러면 Q가 P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뭐 아무튼 일단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Q하고 R의 개수가 A 곱하기 2의 B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상황을 그려볼까요?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Q의 여야, Q가 아래 여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Q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그럼 P가 먹었죠? Q를 이렇게. 그 다음에 R에 Q의 여에 들어가니까 R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넓혀도 상관없죠? R이랑 P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12의 자리를 쓰면 1, 2, 3, 4, 6, 7, 8,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순서상의 개수 뭐 이게 하야? 쉬운가 봐요. 자, 보시죠. 만족하는 QR의 개수인데 이게 A 곱하기 2의 B제곱이래요. 그러면은 Q가 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뭐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2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6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P에는 2하고 6이 들어가 있으니까 2하고 6을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2하고 6이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안 들어가니까 상황이 다르구나. 다른데요? 상황이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요?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니까 케바케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 첫 번째 1번 여기 2하고 6이 들어가 있어요. 2하고 여기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최소값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소값
최소값이라는 게 말이 그 얘기구나. 답이 그냥 아예 결정이 돼 있거든요. A랑 B가 바뀌지 않아요. 아니, 개수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2하고 6의 거처가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 2하고 6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도 되잖아요. P에. 왜냐면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하고 6은 이미 거처가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Q, R의 순서상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2하고 6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의 상황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전체는 뭐예요? 자, 여기 기역이랑 니은이랑 디귿이랑 리을에 1, 3, 4, 5, 7, 8, 9, 10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디 들어가는지 상관없잖아요.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아니, Q가 공집합이어도 돼요. R이 공집합이어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봐봐. 이거 공집합이면 전체야. 공집합이면 전체야. 상관없잖아. P랑 Q이, R이 공집합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4의 8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내가 보기엔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답이 틀렸어요. P가 결정이 되는 거구나. 아니지. 그럼 얘기가 달라져. 상관없지 않나? P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왜냐? 선생님 생각을 잘못했지.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랑 여기밖에 못 들어가네요. 기역이랑 니은. 왜냐? 기역이랑 니은밖에 못 들어가네요. 선생님 생각을 잘못했어요. P가 결정이 돼 있잖아. 그치? 이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Q만 요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Q는 요거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공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몇 개예요? 2의 제곱개죠. 돼요? 그리고 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R의 선택 권한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이 답이에요. 그래서 2의 10제곱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거를 1 곱하기 2의 10제곱으로 할 거냐 2 곱하기 2의 9제곱으로 할 거냐 이렇게 만든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4 곱하기 2의 8제곱으로 할 거냐 8 곱하기 2의 7제곱을 할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거기서 A,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면 얘네 둘에 의해서 11 아닙니까? 답이 틀린 것 같은데. 11이 답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얘가 2하고 6이 그러니까 2하고 6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2하고 6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2하고 6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요. 거기에 R만 나머지 문자에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결정할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아니네. R을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 않나? 2가 밖에 나와 있으면 2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럼 답이 달라지겠네. 다시 풀죠? 아까 선생님이 푼 게 맞아요. 다시 갑시다. 이렇게
첫 번째 1번 Q가 2하고 4예요. 2하고 6이에요. 여기 다 달라지겠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 2하고 6이 있어요. 2하고 6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R이 결정될 수 있는 게 2의 8제곱이 맞죠? 맞죠? 나머지 애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잘 봐. Q가 2거나 또는 6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6이면요. 6을 얘가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럼 R은 2의 9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6이 여기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결정해야 되니까. 돼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렇잖아. 얘는 여기 들어가도 되잖아. 나머지는 여기 넣었다 뺐다 하는 이 8제곱인데 6이 P에 안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 거야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요. 만약에 Q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2하고 6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이걸 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R은 가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전체 가지수는 잘 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자, 이거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저게 맞고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더하기 2개 곱하기 2의 9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면 10제곱이니까 4에다가 9 곱하기 2의 8제곱인데요. 이렇게 되죠. 4 빼서 계산하는 거.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18 곱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최소값이 17이 답이네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여기 하나가 나오면 얘가 아래 들어가도 돼요. 바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냥 할 건데. 이해했나요? 네, 답지가 틀린 거예요. 답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맞는 경우였어도 답이 11이에요. 12가 아니라. 1 곱하기 2에 10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지 뭐가 바뀐 건 아니니까요. 답지가 틀린 겁니다. 이 케바케를 다 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25번 보자. 답지를 고쳐놔야지. 자, 25번 봅시다. 자, 전체 넓이가 600제곱미터인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철사로 둘레를 표시하고 다른 종류의 철사를 구분선으로 이용하여 같은 크기로 3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분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 말이 좀 어렵죠. 전체 넓이가 600인데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철사로 둘레를 표시하고 다른 종류의 철사를 구분선으로 이용해서 같은 크기로 3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구분지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사로 둘레를 표시했고 다른 종류의 철사로 구분선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건 다른 종류의 철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둘레를 표시한 철사는 1m당 가격이 2p1, 구분선에 표시된 철사는 1m당 가격이 p1. 자, 이면 사용한 철사의 총 비용은 철사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만큼요. 총 비용이 최소일 때 구분선으로 쓰인 철사의 총 길이를 구하시오. 철사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충분히 길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땅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3등분을 나눠놨대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여기 가로를 일단 A라고 할게요. 세로를 B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뭐야? 2B죠. 맞아요? 거기 질문이 뭐야? 구분선으로 쓰인 철사의 총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BB가 얼마냐는 거야. 되세요? 그럼 일단 주어진 식 A 곱하기 B가 600이에요. 맞나요? 넓이. 전체 넓이 600.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야? 총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총 비용 얼마야? 자, 둘레는 2P야. 그러면 2P하고 뭐? 2A 플러스 2B에다가 더하기 P하고 2B가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 총 비용. 괜찮아요? 응? 그러면 2P로 묶어. 여기 되잖아. 2A 플러스 3B. 여기 총 비용입니다. 저게 최소일 때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 산술기야 해. 여기서 이렇게. 2P는 두고 여기에 2 해시고 루트 2A 3B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맞죠? 왜? 여기 600 있잖아. 600이 있잖아. AB가. 그럼 뭐가 되죠? 4P에 얼마? 60 나오겠죠. 맞잖아요. 6이 있고 600이니까. 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누가 언제 성립하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2A랑 3B랑 같을 때예요. 근데 2A랑 3B랑 같대. A 곱하기 B가 600이야. 어떻게 풀어? 어려워. 아니 B에다가 아니지 A에다가 넣자. B를 구할 거니까. A가 2분의 3B야. 이걸 여기다 넣어. 됐죠? 그럼 얼마예요? 곱하니까 2분의 3의 B의 제곱이 600. 그러니까 B 제곱이 얼마? 400. 따라서 B가 얼마? 20. 그럼 답은 얼마? 40. 되셨어요? 얘는 또 딴 걸 거였네? 자, 답은 왜 틀렸냐면 문제에서는 분명히 구분선으로 쓰인 철사의 총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그냥 총 길이를 구한 거죠. 그치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답이 틀렸어요. 상문으로 갑시다. 상문고 20번 큰일 났네. 이거 합성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자, 19번 볼까요? 일단 19번부터. 상문 19번. 갔다 와. 자, 19번은 또 이 집합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역함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셔야겠죠. 근데 역함수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x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f도 x에서 x로 y에서 y로 가요. 근데 가에서 g 합성 f가 한등이라고 했으니까 g가 f의 역함수겠죠. 그리고요,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집합 S를 모을 건데 얘를 모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X가 들어간 거야. X가 X일 때. 이렇게. 근데 그거의 원소가 하나래. 맞아요? 질문.
그러면 그게 얼마여야 돼, 얘가? 이 원소가 뭐여야 돼? 고민해봐. F1이 3이래요. 그럴 때 F1, F2, F3에 왜 최대값인지 난 이게 살짝 이해 안 가거든. 최대값이라는 말이 이해가 좀 살짝 안 가요. 최대값이 구해지나? 하나밖에 안 구해지지 않나? 모르겠어요. 케바케가 여러 개 구해지는 것 같긴 아닌데 하나밖에 안 구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원소를 했을 때 하나가 나온다면서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전부 싹 다 더하면 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줄여야죠. 잘 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x가 이렇게 둘이 역함수라고 역함수야. f로 가야 돼. 1, 2, 3, 4, 7, 8,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저기서 준 것처럼 f1이 3이야 이렇게. 3이야. 됐죠? 그럼 요 얘기는 결국에 g의 3이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f1이 3이야. 근데 3이 1로 갔다고 칠게. 1로. 1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f3이 1로 갔다고 칠게. 그럼 g의 1이 3이지. 이렇게. 그러면 f1이랑 f1이랑 더하면 6이지. 근데 f3이랑 g3이랑 더하면 2잖아. 되냐고?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집중.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잘 들어. 선생님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어떤 값을 넣었어? 내가 여기다 1, 1을 넣었다고 치자. 봐봐. 1을 넣었어. 그럼 F1이랑 G1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값이랑. 그 다음에 F2랑 G2가 있을 거고. F3이랑 G3이 있을 거고. 이렇게 쫙 가서 F8이랑 G8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전부 다 뭐라고? 같다고. 그래야 여기 원소가 하나니까. 그치? 그럼 얘네를 싹 다 더해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결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게 1부터 8까지의 합에 900겠지. 괜찮아? 그치? 여기도 하나씩 가고 여기도 하나씩 가야지 역함수가 돼서 항등이라는 게 말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러면 얼마야? 72야. 맞아? 응? 6부터 8까지 못 더해? 36이잖아. 저기요? 70이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 전부 구해야 된다고. 구해야 된다고. 이해했어? 됐지? 여기까지? 니 왜 계산이 안 된다고? 다시 해봐. 큰일 난다. 계산이 안 되면. 그럼 생각해봐. F1이 3이야. 그러면 G1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맞지? G3이 1이야. 그러면 F3이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돼. 됐지? 이걸 표시해. 아, G1은 6이래. 그러면 6이 1로 가네. 요 얘기 다시 어디로 가? 이쪽으로 넘어갈게. G1이 6이야? 아, 그러면 F6이 1이야. 이거야? 그러면 G8이 3이야.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또 G의 6은 8이고 F의 8은 5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아니, 9이 더해서 9, 2이 더해서, 9구나. 여기 6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네? 예를 들어 상황. 끝났어. 그치? 근데 여기 관계에서 뭐만 없을 거야? 그러면 해보자 이제. 봐봐. F3이 8로 갈 거야. F3이 8. 이렇게. 그 다음에 F6이 1로 간대. F6이 1. 이렇게. 그 다음에 F8이 6이래.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거 없나요? F8이 6으로 가고. 결정이 다 된 거지? 그러면 F3이 8로 가고. 다 했나? 다 했죠? 더 나올 게 없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2랑 4랑 5랑 7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저기서 이제 하나씩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한테 못 가져. F2가 2면 G2도 2야.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한 번씩 해봐. 일단 첫 번째 F2는 2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번, 2번 F2가 4라고 해. 4라고 해. 그럼 G의 4가 2야. 그럼 어떻게 돼? G의 2가 5가 되고 F의 4가 7이 되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G의 7이 4가 되고 돼요? G7이 4가 돼요? 그러면 F7이 5가 되죠. 다 적어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는 F2가 저거 적었구나. 뭘 했냐? F2가 오니까 여기 F5가 2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G5가 7이 되는 상황. 됐네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여기서 하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2가 4가 아니고 5로 가보자고요. 얘가 5야. 그러면 G의 5가 2죠.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G의 2가 4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F의 5가 7이 되죠. 계속 가요. 이거니까 F의 4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니까 G의 5가 2가 되죠. 이건 아니구나. 거꾸로 갔구나. G의 7이 5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하면 G의 5가 아니야. G의 4가 7이 되고요.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F의 7이 4가 되죠.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 더 남았어요. 뭐가? F2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구나.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F2가 7이 되면 G의 7이 2가 되고 얘가 이게 되면 G의 2가 2가 되죠.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이것도 겹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F의 F2, F3의 최대를 구할 거예요. 최대예요. 그러면 F1은 3이니까 여기서 F1, F2, F3을 구해요. F1은 3이니까 3에다가 더하기 F2가 4고요. F3은 결정돼 있죠. F3이 8. 야, F2가 큰 것만 찾으면 되겠네. 얘가 더 크네요. F1, F2, F3은 여기가 3 더하기 5 더하기 8이니까 여기 16으로 얘가 이렇게. 되셨나요? 다 해야 돼요. 깨박해를. 어쩔 수가 없어요. 깨박해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서 요거를 지키면서 역함수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하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죠.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가죠. 이 20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합성해서 그 그래프를 보통은 이제 앵글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얘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건 시간 잡아먹는 문제거든요. 0이 아닌 두 정수 mn에 대해서 시드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mx 플러스 n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t에 대해서 f 합성 f에다가 x를 넣었는데 얘가 t로 자를 거예요. 그럴 때 이거에 서로 다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실수 x의 개수를 뭐라고요? h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t를 여기다 결정을 해주면 여기랑 그래프랑 만나서 실근의 개수가 다 다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개수가 그 개수가 hk를 넣었을 때 요게 4를 3이거나 4를 만족하는 k의 개수는 정수 k는 6개가 나올 거다 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에 보면 이거 f 합성 f의 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걔랑 y는 2x 플러스 m분의 mn 플러스 2n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기울기가 2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거를 만족시킬 때의 m 플러스 n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점수를 안 주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서술형이네요. 자, 보세요. 우선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m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둘이 같죠. 그냥 fx가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n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합성을 하면 f 합성 f에다가 x를 하잖아요. 내가 그냥 x 플러스 2n이라서 이게 그냥 증가해버려요. 지금 직선인데 t를 잘랐을 때 함수의 개수가 3개, 4개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해. 그래서 일단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번. m이 1보다 큰 정수라고 해보죠. 양수일 때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해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때 n에서 만나잖아. n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 여기가 n이야. 근데 여기는 오른쪽 그냥 이렇게 올라가.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합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증가에다가 증가를 합성하면 무조건 얘는 증가예요. f 합성 f는 얘는 증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죠. 새내기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예요? m이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m이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m이 음수인 상황에서 만약에 두 개로 나뉘어요. 야, n이 그럼 양수야? 0 넣으면 되죠?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고 했지. 양수야 또는 n이 음수야에 따라서 얘기를 하죠.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m은 음수, n은 양수로 한번 가보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음수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n이면. 음수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두 있자 모양. 뭡니까?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질문인데 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볼게. 합성을. 내가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합성 자체가 되게 더러워요. 보세요. 자, fx가 저거잖아요.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가 x 플러스 n이고 여기가 mx 플러스 n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합성을 많이 해봤어야 돼.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에다가 그냥 n을 더할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m의 fx하고 플러스 n인데 여기가 없잖아요. 다 0보다 크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n 올라가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새내기가 안 나오죠.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그럼. 칸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m도 음수? m도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럴 거고,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n이야. 여기가 뭐냐? 여기는 n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n. 여기가 n일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선생님 방금 합성한 것처럼 한 번 더 하면 되거든? 정신 차리고 잘 봐.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거야. x가 0보다 작으면 fx 플러스 n이다. 근데 f에다가 fx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보여. 잘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fx가 0보다 작으면 이 되고 여기는 fx에다가 n을 더할 거고 여기는 n이 음수야. fx에다가 n을 더할 거고 n도 음수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자 이게 영역이 나뉘는 거죠. 왜? 커트라인 0이었으니까 여기를 싹 잘라낼 거거든요. 여기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봅시다. 문제는 이걸 그리고 나서도 문제예요. 자, 봐봐. 여기는 어디냐면 x가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죠. 여기 두호가 들어갔으니까 두호. 양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n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mx 플러스 2n이 될 거예요. 뭐 일단 이렇게 된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식이 이거거든? 근데 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배를 해서 n 제곱의 x 플러스 nn 플러스 n 형태가 되죠. 참 까다롭죠? 그 다음 여기요. 0보다 크거나 하고 x가 n까지는 이거거든?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음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nx 플러스 mn 플러스 n이 되죠. 잘 따라왔나요? n 곱한 거니까요. 마지막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로 오는 거니까 x 플러스 2n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릴 거예요. 그리기가 쉽지 않아. 자, 저기서 나눴죠?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n 이렇게 짜고 여기고 여기에 n이 있다고 하자고. 자, 그럼 범위별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음수는 똑같아요. 근데 2n인데 한 칸 더 내려와야죠. 왜냐하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n. 조금만 더 올라. 여기가 n이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 따라서 무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mn 플러스 n이니까 얘가 n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n이에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m제곱이라서 기울기가 더 거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으면 되는데 n을 집어넣으면 2mn 플러스 n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까다롭죠? 근데 다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요. 주심. 자, 여기다가 n을 넣으면 mn에다가 n이니까 2mn 플러스 1 돼서 뭐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가 원래 n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n. 마이너스. 내가 식을 뭐 잘못 썼나? 잠깐만요. 아무튼. 잠시만요. 맞는데? 아, n이 음수지?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n이어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n이어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n이어야 돼요. n이 음수라서. 그러면 되죠. n. 여기 딱 떨어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n. 여기는 그냥 n. 여기가 마이너스 n. 그래서 여기에 딱 떨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mn이니까 0 넣으면 또 mn 플러스 n이거든요. 그럼 똑같죠. 여기서 만나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n 플러스 2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게 F 합성 F. 자, 그런데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그 K의 개수가 6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0을 넣었을 때니까 n 플러스 n 형태.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의 n입니다. 음수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n이 정수라서. 자, 그런데 거기가 6개라면서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딱 3개야. 여기가 3개.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지나가는 게 4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n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여기 n에 n 플러스 1까지 여기 등호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개수가 6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6개여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mn 플러스 n 빼기 n이 6이어야 된다. 그래서 m 곱하기 n은 6이다 아까 나와요. 될까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지 뭐 값이 어떻게 되는지 딱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조건에 보면 나의 뭐라고 돼 있어? 2x야. 근데 여길 봐. 여기를 보세요. 여기의 절편을 볼 거야. 저기 절편이 n 플러스 2의 n분의 n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근데 제가 어디를 지나냐면요. 여기를 지나요. 저게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니까. n 지나가게 하려면 저기다가 n분의 n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근데 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2야. 맞아? 근데 한 점에서 지난대.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지나가야지. 얘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m제곱보다 기울기가 2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m제곱이 2보다 작아야지. 이 기울기가. 아니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점이 2개가 지나가잖아.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집어넣으면 n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이게 어려운 거야.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걸 찾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서문요 15분 갈게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꽤 많이 어렵긴 한 거야. 왜냐면 일단 그래프가 뭐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울게요. 막상 진짜 시험에 나오면 맨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간을 좀 벌어놓고. (15번) 자, 집합이 x에서 x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갈 건데, 자, f의 치역을 a, 합성함수의 치역을 b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모르죠.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건 이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f의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f1 값이라고 가지고 저기 0일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나의 그리고 n의 a랑 nb랑 같대요. 이게 뭐라고? 다시 f의 치역을 a, f 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했을 때 원소 계속 같다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될까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적어놓자. f2랑 f2 이런 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2랑 f-2 하면요. f1이랑 f-1을 해도 0. 근데 0, 0, 0을 넣어도 f0이랑 f0을 해도 0이라서 f0은 무조건 0이에요. 이거 무조건 확인. 이렇게. 됐죠?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거의 결정됐죠. f의 개수는. 첫 번째. NA랑 NB가 다 1이야. 그럼 뭐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0으로 가는 거야. 상선부. fx가 0인 거야. 한 개. 그래서 딱 한 개 나와요. 한 개. 돼요? 자, 두 번째. NA랑 NB가 질문! 두 개인 경우 가능해요? 두 개인 경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일단 0은 무조건 들어가. 근데 얘가 전부 다 1로 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 세 개로 가야 된다. 이거 불가능. 세 번째. NA랑 NB가 3이야.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이거밖에 없지. 그래야 되잖아. 자, 그럼 질문. 몇 가지야? 함수. 이렇게 하면 돼. 하나씩만 결정하면 돼. F0은 이미 결정돼 있다고.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1. 그럼 F-1 결정되잖아. 그지? F2도 마이너스 1. 또는 F1이 마이너스 1, F2가 1. 또는 F1이 1, F2가 마이너스 1. 맞아? 그 다음에 F1이 1, F2도 1. 이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왜? 저렇게 결정하면 나머지 F-이 결정되고 F-이 결정되니까. 이 네 가지. 그러면 여기도 네 가지겠지.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한 개. 선생님 얘기 따라하고 있어요?
듣고 있니? 맞아? 맞아? 아니야. 또 있어. 내가 여기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뭐가 더 있어? 여기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추가로 뭐가 있냐면 F1이 0, F2가 1.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잘 봐야 돼, 얘들아. 이거 되게 무서운 문제야. 근데 여기도 답이 틀린 게 있어. 정신 차리고 봐. 되게 좋은 문제야, 이거. 다시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일단. 근데 여기에 A랑 B랑 같지 않은 애가 있어. 그걸 지워야 돼. 일단 요 4개는 무조건 되지. 그렇잖아. 되잖아. B도 다 일리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뭘 것 같아? 어? 어? 요 2개가 사라져야 돼. 빼야 돼. 왜? 왜? 잘 봐. 선생님이 써놓은 거 잘 봐. 왜 빠져야 될까?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0은 다 0으로 가. 자, 근데 F1이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 F1이 0으로 가면. 근데 2가 어디로 갔냐면 1로 갔어. 이거 하나만 1로 갔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여기도 써, 여기다. 위에다가 써? 위에다가도 써. 그러면 여기에 치역은 요거지. 3개. 근데 여기 치역이 하나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지우셔야 돼요. 안 돼. 여긴 돼. 왜? 1이 1로 갔으니까 1은 계속 1로 갈 거거든. 이 살아남지. 근데 2가 1로 가고 F1이 0으로 간 0으로 빼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6개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문제야. 눈 감고 들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4번째. NA랑 NB가 4인 경우는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가능해. 자, 마지막 나왔어요. 뭐야? NA랑 NB가 5인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해봐. 그냥 머릿속으로 해봐. 나눠가지면 되잖아. 나눠가지면 돼. 근데 2개가 결정하면 끝나잖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는 안 사라진다고. 그러면 2가 결정했다? 그럼 2가 결정하고 1이 결정 못하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F2가 이것들 봐라. 정신 못 차리면 아까부터 보긴 했지만 이게 졸면서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뜨문. 자, 이건 같다고. 근데 일단 다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따라간다고. 그지?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야. 곱하기. 그럼 얘가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고르면 얘가 따라갈 테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2개. 여기 어차피 1대1 되니까 상관없잖아.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왜 다른 걸로 12개가 아니고
8개. 2개밖에, 2개밖에 못 고르는구나. 미안해. 그쵸? 얘가 이거 고르면 얘가 골랐으니까 이거 2개밖에 못 고르잖아. 8개. 답이 하나에다가 6 곱하기 2에다가 21. 되셨죠? 여기가 되게 위험한 문제지. 첫 번째, 여기가 0인 걸 놓치면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위험한데, 여기까지 합친 8개였는데, 그 중에 A랑 B가 같지 않은 녀석이 존재한다. 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됐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11번은) 그림과 같이 원방인데요. y는 ax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a를 지나고 y는 ax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d가 0,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해서 넓이를 각각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얘가 AX, 이 점을 지나는 얘가 A,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D죠. D가 0, 마이너스 루트 2.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루트 2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 고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대요. 이렇게 C 잘려 있는 거죠. 삼각형 DAB의 넓이가 S1이고요. 삼각형 DCO의 넓이가 DC5예요. 이쪽이에요. 얘가 S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구하는 거죠. 2분의 3의 S1 여기 S2가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다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 지름일 테니까 이렇게 자르면요 여기 지름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되죠. 높이, 이 높이를 구하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높이. 그래서 S1을 한번 구해봅시다. S1은 일단은 2분의 1 하고요. 반지름이니까 2 루트 2 하고 높이를 구할 건데 높이가 여기서부터 ax-y는 0까지죠.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으면 루트 2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2. 그러면 계산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S1. 틀린 건 없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구해야 돼요. 네, 저기에서의 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필요하죠, 지금. 기울기는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만 구하면 DOC, DCO니까 여기 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집어넣어야겠죠? x제곱 플러스 요거와의 교점이니까 a제곱의 x제곱이 2예요.
그러면 x제곱이 a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죠. 맞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a의 x좌표가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을 거니까 y좌표가 a가 되겠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가 안 되잖아. 내가 뭐 계산 잘못한 거야. 여기 거꾸로 썼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있죠. 문제 이상하다 했다. 여기 사라져야 되는데 1, 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말이 되죠. 저점을 지나고 요거니까 AC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되죠. y는 마이너스 a분의 1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접점을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접하는 기울기를 넣었어도 상관없겠네요. 좌표 안 구하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뭐든 상관없습니다. x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2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게 쉽게 구할 때 되게 어렵게 구한 것 같네요. 느낌이. 그죠? 접점을 알던가 아니면 접하는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그냥 풀어도 되잖아요.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뿔만데 당연히 플러스겠죠. x 플러스 뭐야? 아래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아니지. 여기 A가 잠깐만 한 번 더 줬고 이거니까 A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 루트 2에 이렇게 나와야겠죠. 똑같은데? 그러면 저기가 안 사라진다는 얘기야? 내가 뭘 잘못 구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곱하면 a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2에다가 이거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 푼 거야? 내가 뭘 잘못 풀었습니까? 맞네. 그럼 얘가 잘못된 건데 얘가 왜 잘못됐지? 기울기가 적으면 이렇게 나와야 게 맞지 않아?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루트 한지름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 아 그러네. 내가 잘못 푼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아요. 플러스 루트 2하고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 풀었죠. 여기를 루트 2는 두시고 밑에가 a제곱이니까 a분의 루트 2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저걸 계산하면 저렇게 되겠네. 지워지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의 좌표가 계산을 한 번 잘못하니까 완전히 꼬여버렸네요. 네, a분의 루트 2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0이잖아요. 그러면 S2는 이렇게 되죠. 이게 루트 2잖아. 요거. 그래서 2분의 1하고 루트 2에다가 a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얘가 a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얘랑 계산하시면 되겠죠. a가 사라져야 되는데 응? 또 틀렸어? 이게 아닌데? 계산이 틀린 거야. 잠깐만요. m제곱 플러스 1 맞지 않나? 아까 또 틀린 거야 계산이? 잠깐만. 여기가 분의 2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a 루트 a제곱 플러스 1 둘이 더하면 루트 2에 a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분의 루트 2에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데? 그럼 얘가 잘못 푼 거야? x절편. y절편을 쓴 게 아니라 x절편을 쓴 거죠. 선생님이 잘못 푼 거예요.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분의 1로 묶으니까 여기가 이게 되겠네요. 루트 2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0이네요. 이렇게. 응? 네, 맞아요. 그럼 S2가 선생님이 잘못 푼 게 맞습니다. 2분의 1에다가 루트 2 하고 루트 2에 루트 요거니까 요게 맞아요. 곱하면 나오겠죠? 한 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는구만. 15번으로 갑시다. 자, 직선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고 중심이 요거 위에 있는 원 중에서 L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홀수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방에서는 생각보다 좀 계산이 더러운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죠? 자,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라는 직선이랑 반지름이 아니고 중심이 요거 위에 있는 원 중에서 L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홀수일 때의 아래값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접하는 원의 개수가 홀수계이다 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일단 대충 그림을 그리면 요게 널찍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2 넣으면은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약간 널찍하게 이렇게 그려준다고 할까요?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2 이렇게 요 위에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지나간다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지나가요. 됐죠? 근데 반지름이 딱 결정이 돼 있단 말이야. 반지름이 딱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원의 개수가 홀수래요. 그럼 몇 개야? 몇 개여야 돼? 반지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림이 좀 뚫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3개여야죠. 무슨 얘기냐면 봐요. 여기 딱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접하는 데가 이렇게 딱 있다고 쳐. 이렇게 여기랑 만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정되고 그 다음에 여랑 똑같은 반지름 잘 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반지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반지름 이렇게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무조건 이쪽에는 2개가 생겨. 근데 홀수가 생기려면 이쪽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저거 말고는 방법이 뭐가 있어?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간다? 근데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그거랑 똑같은 반지름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점. 여기 지나가는 점. 똑같은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그럼 4개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긴 안 돼. 여기만 되는 거야.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둘,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3개가 생길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하나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랑 평행한 애가 하나 있어야 돼. 걔가 여기 접해야 돼. 그럼 그 점에서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지. 되실까요? 그 알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이게 m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죠. 넘겨서 계산하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로 접선을 구해요. 이렇게. y는 2분의 1x제곱에 마이너스 2 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 저 교점을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뭐 미분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되죠. 느낌이 왠지 쎄한데. 자,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데 요거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곱하는 점이죠. 맞아요? 그럼 k가 이렇게 되겠죠. 그게 완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고 여기 교점이 2,0. 아까 내가 세게 했죠.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원래는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접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잘못 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에서 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요? 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까지 거리. 요게 D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요거요. 되실까요? 저거는 한때 되게 유명했었던 문제예요. 다른 애들이 기말고사 때 풀었었던 문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으로 갈까요? 18번은 문제가 뭘까?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3분의 x 플러스 k가 그거 나갔습니다. 3분의 루트 x. 자,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양변 제곱해요? 해도 돼요? 양변 제곱해도 됩니까? 제곱할게요. 일단은 여기 안에 게 양수라는 거 확인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플러스 k가 양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긴 양수니까 상관없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3분의 x 플러스 k. 부등호가 안 바뀌었겠죠? 왜냐면 여기가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9분의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죠. 제곱하는 게 맞나? 뭐 아니면 계산을 이렇게 넘겨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곱하니까 3x 플러스 3k x 플러스 루트 x 16이 되고 넘기십시다. 2x 마이너스 8 루트 x 3k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여기서 이 절대부등식이 맞아 근데? 이차함수 문제 아니야? 루트 x를 t로 치환하세요. 대신 이게 중요한 거죠. x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가 2t 제곱에 마이너스 8t 3k 마이너스 16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 판별식을 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판별식을 해도 되는데 다행히 대칭축이 2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변수가 여기 들어갔으면 조심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뭘까? 그건 이따가. 자, 일단 판별식을 해볼게요. 4분의 d를 했어.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16이고 빼기 2에 3k 마이너스 16이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3, 48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된 거죠. 이 답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거나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ft라고 결정해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지금 대칭축이 2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0보다 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 값만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거나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어도 여기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면 0보다 크단 말이에요.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2차 부등식 할 때 했었던 함정 중에 하나잖아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절대 부등식인데. 그쵸? 범위를 잘못 찾아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답이 없네요? 답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잘못했어? 6K 48 아니구나. 뭐야 8이잖아. 계산을 잘못했죠.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축만 조심하시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2차 함수, 2차 방부등식의 절대부등식에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19번 뭔데? 19번 처음 보는데. 19번 뭐죠?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에 대해서 가의 n의 A가 원소가 4개래요. 나의 A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다르다는 얘기 없고요. 2분의 A 플러스 B를 했는데 걔가 B에 들어가거나 또는 얘가 B에 들어갔는데
둘 다 들어가도 되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B가 1, 3, 4, 5, 6, 8이네요. 2랑 7이 없네.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네요. 또는이잖아. 임의의 원소 아무거나 했을 때 결정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 둘을 더해봤자 의미가 없네요. 원소가 4개다.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클 때를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B가 저거라도 그냥 원소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 원소가 아닌 게 B가 들어가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네요. 여기 서로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X라는 애가 A에 있었어. 그러면 얘인 X도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A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요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 조건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아니라 그냥 두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하고 7은 저게 없잖아요. 거기 위에 자연수 전체 집합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2하고 7이 왜 없을까? 2하고 7이 왜 없을까? 여기 2가 없고 여기도 7이 없어요.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죠. 너무 어려운데? 거꾸로 계산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최대최소란 말이야. (1은) 되고 (2는) 안 된다? 뭐 1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원소가 4개라고 했죠. 그럼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죠. 2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만약에 2가 A의 원소였으면 2분의 2 더하기 2에서 얘가 2가 A, B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2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같은 방법으로 7도 A의 원소가 아니겠죠. 되게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3이 있단 말이에요.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넣어봅시다. 일단. 무슨 얘기냐면 1이랑 3을 넣어봐요. 이렇게. 근데 1이랑 3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요. B에. 맞죠? 만약에 1이랑 3이 둘 다 들어가면 2분의 1 더하기 3에서 2가 B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케바케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3이 못 들어가요. 3이 들어가면 1이 못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7이 되게 하는 애도 마찬가지죠. 6하고 8은 같이 못 들어가요. 1하고 3이 같이 못 들어가죠. 나머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최소의 A는 1하고 4하고 5하고 6일 거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최대의 A는 3하고 4하고 5하고 8이겠죠. 이렇게. 모두 못 들어가네. 7 때문에. 잠깐만요. 5하고 8도 같이 못 들어가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냐? 5하고 6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5하고 8이 A에 들어가면 2분의 5랑 8 더하고 1 더하면 7이 돼서 얘가 들어가잖아요. B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5하고 8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8만 넣을 수 있나? 8만 넣을 수 없죠.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A가 B에. 그럼 저기서 제일 크게 넣을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제일 작게 넣는 게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5하고 8이 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해서 이거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 더해서 7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7이랑 제가 없는 게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2가 없고 7이 없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해야겠네요. 8을 쓸 뻔했네.